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호주 괴물 독두꺼비. 게시글에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사진 속 괴물 독두꺼비의 이름은 바로 수수두꺼비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이 두꺼비는 1930년대부터 호주 정부가 사탕수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도입한 생태계 종인데요. 그때 당시 호주는 사탕수수가 주요 농작물이었는데 사탕수수를 갉아먹는 딱정벌레인 케인비트를 박멸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자란 딱정벌레들은 농작물의 잎을 먹지 않지만 주된 문제는 뿌리를 먹고 자라는 딱정벌레의 애벌레들 때문이었죠. 알과 애벌레들은 땅속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박멸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살충제를 사용하면 다른 종들 또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케인토드란 이름의 두꺼비였다고 합니다. 이 두꺼비는 호주 퀸슬랜드 주의 거대 사탕수수밭을 망치는 케인비트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반 정도, 몸길이만 약 20cm 이상, 체중은 840g에 달해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해 악어도 죽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딱정벌레만 잘 처리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 두꺼비는 대다수의 육지동물인 개구리, 도마뱀까지 위협하며 심지어 자기 몸보다 큰 동물인 민물악어까지 멸종위기로 내모는 등 호주 생태계 교란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내뿜는 독으로 두꺼비가 잡아먹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독에 면역이 없는 포식자들 역시 수수두꺼비의 성체와 알, 올챙이들을 먹고 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뛰어난 번식력으로 수수두꺼비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큰 몸집과 더불어 긴 다리는 연간 60km를 이동할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농지에서 호주 가정집까지 이동한 이 두꺼비들은 마당에 떼를 지어 진을 치고 독을 뿜어내 개와 고양이들을 위협하기도 하며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하수구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거리를 점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이며 길게는 35년까지 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박멸하지 않는 이상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셈이죠. 심지어 아열대림에 서식하는 수수두꺼비는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하는 특징으로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현재 15억 마리의 두꺼비가 서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호주 생물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필리핀, 하와이, 대만, 일본, 미국 등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일본과 미국 또한 해충 박멸을 목적으로 수수두꺼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역시 개체수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가 늘어나 생태계를 교란시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최악의 100대 외래종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한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자인 스티브 존스는 인터뷰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남미 독두꺼비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파괴한다며 당신의 애완동물이 독에 중독된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죠. 이렇게 가정의 반려동물과 사람들까지 위협하는 독두꺼비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주는 수수두꺼비의 침입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대적으로 독두꺼비 소탕의 날까지 선포하며 주민들에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두꺼비를 포획하라고 전했지만 독두꺼비를 포획하려다가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독두꺼비에게 당하면 침을 흘리거나 거품을 물고 발작, 심장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퍼지며 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사람들이 포획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두꺼비를 포획하려고 하면 다른 토착종들까지 같이 잡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주 능력이 뛰어난 수수두꺼비의 특성 때문에 한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도 다시 재침투될 가능성이 높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기후 위기와 겹쳐 이 독두꺼비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ABC 뉴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수두꺼비 개체수가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온도를 버티기 어려운 수수두꺼비는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춥지 않게 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따뜻하고 우기인 여름 시즌이 되자 플로리다 남부는 독두꺼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반려동물이 수수두꺼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덧붙였죠. 지역 두꺼비 관리 회사 토드버스터의 소유주 제닌 틸포드도 기온이 상승하고 비가 자주 오게 되어 수수두꺼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수두꺼비의 번식력은 무척 뛰어나 8개월만 그대로 둬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경고를 주기도 했죠. 그런데 악어 잡는 독두꺼비, 돌연변이 두꺼비라고 불리며 악명 높은 이 수수두꺼비가 우리나라에까지 침입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2021년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수입 외래 생물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통해 수수두꺼비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 금지가 되기 전에 마린토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파충류 샵에서 많이 분양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에 생태 전문가들은 이미 수수두꺼비가 한국 생태계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이 독두꺼비가 생태계 파괴는커녕 생존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호주의 과학자들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이 독두꺼비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 독두꺼비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천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생태계 교란종들을 처리하는 토종 개체들이 터줏대감으로 있었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독두꺼비를 물리친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족제비였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토종 족제비들과 오소리들은 뱀이나 두꺼비를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족제비는 두꺼비의 독샘 위치를 파악해 독이 없는 부분만 쏙 골라 먹어버리는 등 독두꺼비들에게 대응해서 싸우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어디를 가던 쉽게 볼 수 있는 개미였는데요. 연구진은 토종 육식 개미가 독두꺼비를 즐겨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육식 개미들이 독두꺼비의 천적으로 손꼽혔는데요. 이 개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개미와 동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두꺼비는 독이 있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포식자를 만나게 되면 꼼짝하지 않고 포식자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는 개미들에게는 두꺼비를 잡아먹기 쉬운 사냥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외래종이 살아남기 어려운 강인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들이 한국에서 유독 길을 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며 특히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던 살인 곤충 붉은 불개미 또한 우리나라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붉은 불개미도 수수두꺼비와 마찬가지로 세계 100대 악성치 및 외래종으로 지정돼 때로 몰려다니며 공격하고 독침을 쏘는 개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물리는 순간 상처가 불에 타듯 뜨거워져 약을 먹기까지 해야 하는 이 개미가 한국에서 발견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나라 토종 참새들 덕분에 길을 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잡식성 동물인 참새는 해충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붉은 불개미들까지 전멸시켜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붉은 불개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외래종으로 불리던 황소개구리 또한 우리나라 토종 개체들의 활약으로 이제는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수두꺼비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황소개구리 또한 천적이 없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생태계 교란종이었으나 외가리와 같은 조류, 수달, 너구리 등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들은 맥이나 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들이 즐기는 식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악성 외래종이 들어와도 쉽게 살아갈 자리를 내주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계. 그 덕분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삶에 감사함을 느낍니다.